안녕하세요. 16번째, 오늘은 사주풀이 꿀팁 톡톡에 대해서 소제목으로 내가 만든 외로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운 사람도 있고 또 즐거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 한 2000년 전에 그 중국 당나라 그 시절에 이런 걸 이게 어떤 일주에 어떤 글자가 오면은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못했을 때잖아요. 집안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 신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신살. 자, 요 신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귀신 진자에다가 죽일 살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여기서 이제 좋은 의미죠. 자, 여기서 요 신은 길신이요, 길신. 좋은 의미, 굿. 길할 길자에다가 굿이고, 이 살은 죽인다는 의미에서 흉신에다가 배드,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자, 그러니까 이 사주의 역사를 조금 보면은 당나라 때, 우리가 당사주라고 길거리에서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빨간 그림 그려놓은 어떤 책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게 이제 당사주입니다. 당나라 때 만든 사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주 명리에 대한 이론이 조금 이제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론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떤 다른 보조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나타내는 신살이라는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걸 옛날에 고법이라고 치면은 송나라 때부터 새로 생긴, 자평명리학, 서자평 선생님이 만든 신법이라는 이제 사주명리,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주명리의 어떤 신법에서는 이론이 나름대로 정립이 잘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신법을 공부하시는 현대인들은 고법인 당나라 때 그런 신살 같은 거는 적용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사주의 대불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잘 돼 있고 맞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때 어떤 통변한다, 사주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것을 처음부터 어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강의하는 주 대상은 사주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것을 상담업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좀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사주를 놓고 요런 게 있으니까 요 사람 외롭겠네 요렇게 말하는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사주풀이 꿀팁 톡톡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외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고란살이 있는데, 고란살. 이 고란살은, 그러니까 이 외로운, 여기 있죠. 홀로 되어 외롭게 된 난조라는 전설상에 삽니다. 전설상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난조란 그 새, 전설상의 그 새가 순놈을 잃고, 사냥꾼한테 잃었던 어떤 자연사 했던 간에 잃었을 경우 혼자 살아갔는데 그것이 외롭다 하는 의미에서 유래된 어떤 우리 살입니다, 살.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에 해당되는 거, 일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일주. 요렇게. 그러니까 이 일주에 해당되는데, 이 일주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즉, 일주에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가 있을 때는 그것이 외롭다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쉽게 한번 사주 기본적으로 한번 뽑아놓고 일주에 이런 글자가 있나 없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슬쩍 던져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자,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어떤 사주에 요 5개 중 한 주가 요 일주에 있을 때, 그 여자는 외로움을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또 외로움을 탈 일이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든 외로움이란 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요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애우는 방법은 제가 이제 연상교법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한다는 건 나이를 좀 먹으면요. 좀 유치한 게 아니면 잘 안 이루어져요. 고상하고 세련되고 품위 있고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유치한 걸로 제가 연상기억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얼싸안고 정사해놓고 무슨 소리야? 값은 신해가 준다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말도 아닌 그 말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사주, 여자 사주 봤을 때 일주가 자, 을사안고 정사해놓고 나서 무슨 소리냐? 값은 신해가 준다고?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해놓고 돈은 다른 사람이 준다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억이 나요. 유치할수록 기억이 잘 납니다. 자, 을사안고 정사해놓고 무슨 소리야? 값은 신해가 준다고? 값은 요 갑인 무슨 소리야 해서 무신. 얼싸안고 정사해놓고 자, 요렇게 5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그래요. 고란살. 자, 이 고란살의 원리는 보세요. 이 글자가 지지에 있는 글자가 다 영마입니다. 영마살. 그 영마살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자, 이게 배우자궁인데 배우자 자리에 다 영마가 있다는 거는 자, 내 부인을 놔두고 남편이 여기저기 일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이거 나올 때 당시만 해도 차가 없었잖아요. 자, 개나리 못짐 지고 뭔가를 뭐 행상을 하든 뭘 하든 다녔을 때 어디 가면은 전화기도 없고, 뭐 연락길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역마처럼 자, 이동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살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남편이 나랑 같이 잘 침대가 아닌지 나랑 같이 이불 속에서 잘 수 있는 날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외롭다는 뜻이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인공이 이 지지에 이게 이제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자, 정관이란 남편을 이렇게 극하는 거예요. 극. 상관, 극, 정관. 즉, 이 을목이란 여자가 배우자인 남편을 극을 한다는 거야. 상관이 있다는 건. 즉, 여자가 자기 표현력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또 잘난 맛에 남편을 자꾸 어떻게 돼? 나무라고 꾸짖고 핀잔 주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있고 싶겠어요? 가능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돌아다니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싶겠죠? 요 이제 상관. 요건 뭐냐면 아래 위가 같은 화재요. 요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늘에 있는 기운과 땅에 있는 기운이 같다.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그래. 요렇게 된 사주는 부부의 인연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다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작은 꿀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 풀이할 때 요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오행일 때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자, 여자가 불인데 배우자 궁에 또 불이 있다는 건 나와 같은 동생이나 아니면 친정 식구가 와 있다고 보시면 돼. 친정 식구가 와서 안방에서 잠을 같이 자고 있다. 그럼 남편은 어디가 자야 돼요? 집에 안 들어오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거는 토고 이거는 금이니까 금생수가 되니까 이것이 식신이라는 거야. 결국은 요거는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자, 갑두목, 인두목, 간여지동 형태죠. 자, 이런 경우는 부부자를, 그러니까 내가 내 짝을 배척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가 외롭게 만든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만든 외로움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신에는 또 뭐냐, 이거는.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수잖아요. 똑같아. 상관이야, 상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또 똑같아, 이런 식으로. 남자를 꾸짖고, 그 다음에 헌담하고, 잔소리하고, 남자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몇 회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서방 잡는 별. 거기에서 한번 이게 나오잖아. 상관이란 말이에요. 서방 잡는 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보면은 갑자, 을축, 갑인, 정사인데 여기에 보면 요 일주에 갑인이라고 있죠. 이렇게 갑인. 요새 요 여자는 외롭구나. 밤이 외롭겠네. 이렇게. 낮에도 외롭겠네. 수시로 외롭겠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미, 무신, 정사 이렇게 있죠. 이거 똑같이 있죠. 무신. 이런 경우도 외로운 사주. 대개 다 여자. 이런 식으로. 다 여자로 되어 있으면 다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고란살이에요. 고란살.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숙살, 그 다음에 뭐 과부살, 호라비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방합이라고 앞으로 배울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절합이에요. 계절합. 자, 요 사주에서 보면은 요걸 연지를 기준으로 해. 여기 미가 있죠. 그럼 이걸 사오미 요렇게 모아놓은 걸 우리가 방합이라고 그래요. 방합. 요 방합 앞에 글자가 여기 진이 있죠. 인묘진, 사오 이렇게 하죠.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과숙살이라고 해요. 과부살. 여자에서 그러면 진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과부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같은 미죠. 그런데 자, 진, 사, 오미, 신이 있죠. 자, 앞에 가는 게 과숙살이고 뒤에 가는 게 고신살, 호래비살이에요. 여기서 요게. 자, 남자에서 요 신이 있으면 호라비살 혹은 고신살이에요. 고신살. 자, 그러니까 여자가 앞에 가고 남자가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김 여사 우리 차나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갑시다. 요렇게. 그러니까 앞에 가는 여자를 보고 내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는 여자가 요게 과부살이고 뒤에서 애원한다고 이렇게 차 한잔 먹자고 이렇게 애원하는 경우, 요런 경우를 우리가 고신살, 호라비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담에 과부는, 그죠?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 되면은 좀 추잡스러워져요. 그죠?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 가는가. 앞에 가면서 어떻게 돼? 본인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지. 무슨 얘기야? 내가 시간이 없는데 무슨 차야, 차는 하면서 이제 좀 빼죠. 그런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가는 게 과숙살, 요 뒤에 가는 게 요 고신사. 근데 둘 다 외로운 건 마찬가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외로운 건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로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란살이 있는 경우도 외롭고 요렇게 일주에 그 다음에 과숙살이나 고신살이 있는 것도 외로워요. 자, 요 방합이라는 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인묘진 하면은 인묘진 이렇게 되면 요걸 우리가 봄을 얘기해. 봄. 그리고 자, 방향으로는 동쪽. 요건 방향으로 하면 남쪽. 그래서 방합이라는 거 우리가 방위를 나타내는 거야. 방위. 방위를 나타내는 거야. 방위. 그래서 방합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묶어 있는 걸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묶여 있는 세제를 우리가 방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방합을 기준해서 앞에가 있는 글자가 고신, 과부살, 과숙살. 요 뒤에 쫓아가는 게 고신살, 호라비살이라고 한다. 둘 다 외로운 건 마찬가지. 네. 고란살이 있어도 외롭고 과숙살이나 그 다음에 고신살이 있어도 외롭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 보면서 많은 걸 보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한번 자 이렇게 사주를 뽑아서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걸 빨리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게 익힐 수 있어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사주를 멋지게 통변할 수 있는, 멋지게 풀이할 수 있는 아마추어 사주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언제가 가장 외롭습니까? 계절적으로 가을인데 초가을이 아니고 추수를 다 끝낸 황량한 들판, 그게 만추죠. 만추, 늦가을, 그죠? 그 늦가을 우리가 이제 술이라고 그래요. 술. 요 술자가 사주에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탄다. 찬바람이 이렇게 슉 불면서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추수해서 들판은 황량하고 뭔가 내 옷깃을 자꾸 여미게 되는 그때 시절이 만추죠. 요 술자가 있는 분들도 외로움을 탄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 볼 때 일주에 여기 일주에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가 있을 때 외롭고 그 다음에 방합 요렇게 계절 앞과 뒤에 있는 경우가 여자는 고신살, 남자는 호라비살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리고 만추에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도 약간 외로움을 탄다. 그 정도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사주풀이 꿀팁 톡톡. 오늘은 내가 만든 외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족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